그날 밤 나는 지옥의 문을 경험했다. 사람은 살면서 몇 번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나라는 순간을 만납니다. 죽을 만큼 무섭지만 그때는 왜인지 도망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던 순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80년대 초반 육군 보병부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웅담도 아니고 무용담도 아닙니다. 다만 그날 밤 이후 잘못된 조직 문화가 한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겪으며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군대와 80년대 군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시쳇말로 고참은 하느님과 동기동창이었고 명령은 질문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왜요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군 생활이 끝나는 주문 같은 말이었죠. 그 시절 나는 육군 보병부대에서 일병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번으로 따지면 딱 10개월쯤 지났을 때였죠. 군대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착각하던 시기. 그러나 아직은 고참의 눈빛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내무반은 고요했고 병사들은 모두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강일병, 일어나. 누군가 나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분대 최고참 김종철 병장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은 불침번 근무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얼차려인가 사고라도 터졌나? 나는 말도 못한 채 침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장면. 소대의 병장급 고참들 4~5명이 내무반 한쪽 침상 귀퉁이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불길해 보였는지. 잠시 후 고참들은 다른 분대의 일병 하나를 또 깨웠습니다. 나보다 2달 후임인 신의원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김종철 병장은 손짓으로 나와 신일병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 그 짧은 말에 거절이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고참들 앞에 서자 김종철 병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지휘 검열이 있다. 순간 긴장감이 내무반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소대로 지급된 야전 유선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당시에는 초소와 초소를 잇는 유선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지휘 검열 때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물건이었죠. 채워놔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올지, 어떻게 할지 묻지 않아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고참들이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는 중대장 대위 계급장이 붙은 겨울용 비닐 바바리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계급에 맞는 모자, 왼쪽 팔에는 대대 주번사령 완장, 신일병은 중대 선임하사인 이중사님의 겨울 바바리를 입었고 중대 주번사관 완장을 찼습니다. 거울을 볼 새도 없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참들은 미리 짜둔 각본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넌 주번사령, 넌 주번사관, 초소 가서 근무자들 몰래 전화기 떼어 나온다. 끝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최전방은 아니었고 예비사단 산하 연대급 보병부대였습니다. 보초 근무는 부대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 초소에서의 근무였습니다. 초소 근무는 3개 대대가 돌아가며 섰고 그때는 우리 대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초소에 설치된 전화기는 해당 근무 대대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즉, 우리는 남의 대대 물건을 가져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 약 15m. 그 끝에 초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소 10m쯤 전에서 나는 먼저 후레쉬를 켰습니다.
후레 시꺼. 손들어. 누구냐? 초소 근무자의 외침.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주번 사령이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암구호. 그 짧은 질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암구호를 말했고 다행히 통과되었습니다. 나는 순찰자처럼 최대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목소리로 형식적인 질문 몇 마디를 던지고는 근무자 둘을 초소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사이 신일병은 초소 안으로 들어가 유선 전화기를 끊고 미리 준비한 담배꽁초를 들고 나와 흡연 사실을 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흡연 사실을 빌미 삼아 초소 근무자들을 더욱 강하게 훈계하다가 전화기를 가지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신일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훈계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일병님, 튀어요. 천둥 같은 외침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귀신에 홀린 기분이랄까요. 나는 본능적으로 신일병의 뒤를 따라 왔던 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 철커덕 철커덕. 소총 놀이새를 후퇴 전진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그 순간 나는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통해 뛸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15m를 달려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나왔고 400m를 죽어라 더 달려 중대 막사로 몸을 던지듯 들어왔습니다. 내무반에 도착했을 때 나와 신일병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신일병이 예고되지 않은 돌발 행동에 간담이 서늘하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전화기는 어떻게 됐는지, 누가 책임졌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용기보다는 무모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때 나는 용감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뛰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무용담으로 들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절을 살았던 수많은 평범한 병사들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도 어느 분야에서든 부당한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비정상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